여자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당신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력 심리학 상식. 제가 남자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당신이 싱글인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묻지도 않죠. 그녀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질문합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내면 세계를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녀는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자신을 그려보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척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죠. 이 패턴을 알아차리면 매번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그녀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냐고 묻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 직장 이야기나 여행 이야기 같은 걸 하다가 갑자기 그녀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5년 전 대학 시절 혹은 이 도시에 오기 전에는 어땠냐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질문에 말 그대로 대답합니다. 직업, 취미, 헤어스타일 같은 사실들을 나열하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놓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에 대해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과 함께하는 더 긴 이야기를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과거 속에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당신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는다는 것은 관계를 과거로 확장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이 볼 수 있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호기심은 단순한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최근에 자신에게서 뭔가 달라진 점을 눈치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뻔히 보이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운동을 시작했거나 잠을 더 잘 자게 되었거나 아니면 시작과 중단을 반복하던 일을 드디어 시작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알아챘는지 묻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녀는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달라 보이거나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시험하는 건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미묘한 변화까지 알아차리는 그런 주의 말이죠.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변화를 포착할 만큼 자세히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준의 주의력은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호한 대답을 한다면 질문은 흐지부지 되고 그 순간도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답을 한다면 그녀가 바라는 바를 확인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처럼 주위에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합격하길 바라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잠이 안 올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습니다. 당신들이 밤늦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거나 아니면 조용한 곳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녀는 마치 갑자기 떠오른 생각처럼 이 질문을 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밤에 무슨 생각을 하나요? 철학적이고 거의 무심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여과되지 않은 마음속,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존재하는 그 마음속에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불이 꺼지고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졌을 때 당신이 무엇에 몰두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고 당신도 마찬가지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피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직장 스트레스나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늘어놓죠.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할 일 목록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생각, 너무나 현실적이거나 너무나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생각들을 묻는 겁니다. 여자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더 깊은 대화를 하자는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질문에 답한다면 쉽게 닫히지 않을 문을 열어젖힌 셈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걸 기대하고 있죠. 만약 이 내용이 와닿고 예전에는 놓쳤던 것들을 알아챌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완벽해졌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요점. 그녀는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떠올린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가벼운 대화처럼 들립니다. 차 안에 함께 있거나 음악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그녀는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떠올린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특정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의 분위기 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노래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순간의 감정을 부여하는 사람인지, 음악의 추억을 담아두는 사람인지, 지나간 일들을 오랫동안 느끼는 사람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적 수용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에 그녀가 흔적을 남길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네 라고 대답하고 특히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도 그 감정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녀는 그 정보를 기억해 둡니다. 당신은 그녀가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다섯 번째 요점입니다. 그녀는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묻습니다. 당신은 실망스러운 상황, 예를 들어 약속을 어긴 친구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어떻게 스프랍하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분하고 질문은 포괄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갈등 해결 방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어떻게 될지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미래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는 거죠. 당신을 상처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관계, 즉 관계가 실제로 중요해지고 당신의 생각에 진심으로 신경 쓰는 관계를 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무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넘어가거나 기대치를 낮추라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다른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존중하는지, 실망했을 때 사라지는지 아니면 대화를 하는지 말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인지 가늠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의 아파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의 집에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평범한 것을 묘사해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묻습니다. 향초 냄새일까요? 커피 냄새일까요? 세탁물 냄새일까요? 그녀는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그곳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감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공간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곳처럼 느껴질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익숙하거나 따뜻한 냄새가 나거나 그 안에서 깨어나고 싶은 그런 곳 말이죠. 여자가 냄새에 대해 물어볼 때는 가장 기억과 연결된 감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친밀감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대답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 자체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요점. 그녀는 대화를 하기 전에 연습해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전화를 해야 했거나 논쟁을 해결해야 했던 경험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말하기 전에 할 말을 연습해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머릿속으로든 소리 내어든 말이죠.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자신에 대해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거죠. 거울 앞에 서 있거나 방을 서성거리며 그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연습한다고 인정하면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질문은 호기심으로 위장한 고백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대답을 통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하려다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뭔가 다릅니다. 당신이 말을 하다가 멈추거나 말을 흐리거나 눈에 띄게 말을 멈추면 그녀는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당신이 하려던 말, 참았던 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거나 화제를 돌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하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말을 검열할 때를 알아챌 만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의 말할 뻔했던 것과 대신 선택한 말 사이의 간극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당신이 삼킨 말을 묻는다는 것은 여과되지 않은 당신의 모습을 알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솔직하고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숨겼던 모습이 자신과 관련이 있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9번째 요점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는 당신의 모습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채는지 아니면 대부분은 알아채지 못하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예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 피곤하고 경계심 없고 특이하고 부드럽고 강렬한 모습 등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런 질문을 회피하거나 깊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평소에는 보여주지 않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말한다면 그녀는 그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상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워졌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문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그녀가 아직 직접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다음 몇 가지 요점을 통해 이 모든 것의 기저에 깔린 패턴이 드러날 겁니다. 10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왜 조용해졌는지 묻습니다. 당신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대화가 끊겼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깨고 말을 잇는 대신 왜 당신이 조용해졌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침묵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멈췄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감정이 실려 있죠. 그리고 그녀 역시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성이 당신이 왜 조용해졌는지 묻는 것은 당신이 말하지 않는 순간들의 감정적 깊이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을 듣는 것만큼이나 침묵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그리고 어쩌면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겠지만 그 침묵 중 적어도 한 번은 자신과 관련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전의 모든 과정은 그녀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그녀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1번째 포인트. 그녀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바뀐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마치 사고 실험처럼 말이죠.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한 가지 생각만 했지만 나중에 완전히 생각이 바뀐 적이 있냐고요. 어쩌면 처음에는 무시했던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일 수도 있고 확신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좋은 사람으로 다가온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녀는 다른 사람에 대해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에 대해 묻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에 변화가 있을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지, 처음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그녀가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특히 그 변화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설명한다면 그녀는 단서를 찾으려 할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묘사하는 내용이 익숙하게 들리기를, 그녀가 당신에 대해 느끼기 시작한 감정과 비슷하게 들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번째 포인트. 그녀가 문자를 보냈을 때 당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짧지만 의미가 깊습니다. 그녀가 문자를 보내고 당신이 몇 분 후에 답장을 보내면 그녀는 당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책상에 있었는지, 소파에 있었는지, 어딘가를 걷고 있었는지,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멀리서 당신의 하루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떴을 때 휴대폰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등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세요. 그 질문은 당신이 없을 때 그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며 당신도 그랬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그녀가 당신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대화를 멈추게 합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장난스럽게 묻지만 그 속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 기억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 말이야.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고는 아무 말이나 지어내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였나요? 아니면 나중에 중요해진 건가요? 그녀는 기억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당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당시 공기가 어땠는지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되짚어보고 있으며 당신의 기억 속에도 그 순간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기억난다면 말해주세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것, 즉 가장 먼저 눈에 띈 것,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을 말해주세요. 그녀는 당신의 기억력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의 시작이 당신에게도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지 묻는 겁니다. 14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거의 학문적인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녀는 마치 인간 행동 전반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진정한 감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한 끌림이나 습관, 편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감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당신의 철학에 대해 묻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신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감정,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패턴에 대해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그 기준에 맞춰보고 있을 테니까요. 여성이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줘요. 그래야 내가 그 기준에 맞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15번째 항목처럼.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서로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당신은 관계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과 그녀가 아는 커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그런 것을 믿는지 묻습니다. 궁합이라는 게 만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느껴지는 건지 말이죠.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거죠. 운명이나 소울메이트에 대해 묻는 게 아닙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맞는다는 느낌을 당신이 믿는지 묻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그녀에게 그런 느낌을 주기 시작했고 당신도 그렇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대답이 꼭 로맨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것들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잘 맞는다는 생각을 당신이 드러내는지 귀 기울여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심층 분석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16번째 질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와 함께라면 어떻게 했을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 당신은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반쯤 농담처럼 묻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솔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처음 만났을 때로 혹은 그때와 지금 사이의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그녀는 후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처럼 당신도 과거의 순간들을 되짚어봤는지, 더 일찍 말했으면 좋았을 말이나 더 감행했으면 좋았을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만큼 중요한지 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회피하거나 안전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던 순간, 더 깊이 나누고 싶었던 대화, 후회되는 망설임 같은 것을 말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이 관계가 당신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입니다. 17번째 포인트. 그녀는 타이밍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마치 문득 떠오른 생각인 것처럼 묻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지, 누군가를 더 일찍 만났는지, 아니면 더 늦게 만났는지가 모든 것을 바꿀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녀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삶이나 당신의 삶에서 다른 시점에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합니다. 관계가 더 빨리, 더 느리게 진행되었을지, 지금 당신들이 처한 상황이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질문은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열어놓은 문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당신과의 관계가 특정한 틀 안에 존재하며 그 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당신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대화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18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기를 두려워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그녀는 늦은 밤이나 평소에 벽이 허물어진 순간에 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원하기를 두려워하나요? 원하는 것이 너무 큰 위험처럼 느껴져서 스스로 희망조차 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목표나 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까봐 당신이 감히 손대지 못하게 스스로를 단련해온 것들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그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덜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또한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기를 말로는 절대 드러내지 않겠지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숨겨진 의미는 더 이상 미묘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모든 것은 그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19번째 포인트죠. 그녀는 당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묻습니다. 정확히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가요? 우리 괜찮은 걸까요? 당신도 저만큼 이 생각을 많이 하나요? 와 같이 표현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말 속에는 같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당신에게도 통하는지, 자신이 느끼는 긴장감을 당신도 느끼는지 묻는 것입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럴듯한 부인을 넘어 완전히 솔직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대부분의 남자는 이 순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애매한 대답을 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대답을 미루죠. 하지만 그녀는 확신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쌓여온 감정이 단지 자신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장황한 연설이 아니라 직접 말해달라는 거죠.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 순간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20번째 포인트. 그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도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싶어 해요.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묻지 않죠. 너무 직설적이고 모든 걸 드러내는 말이 되니까요. 대신 그녀는 비슷한 질문을 던져요. 다음 주말에 뭐 할 거냐고 묻고는 당신의 대답을 살피죠. 혹시 누군가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묻고는 당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고요. 행복하냐고 묻는데 그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감을 담고 있어요. 그녀는 어떤 신호를 원하는 거예요. 약속이나 정의를 묻는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이 그녀와 같은 길을 보고 있다는 신호, 이 순간을 즐기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순간들을 상상하고 있다는 신호를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니면 희망을 품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답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다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말을 해주세요. 그녀가 서 있던 문이 실제로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무언가. 그녀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단지 당신이 문 반대편에 있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돼요. 이런 질문들을 알아차린다는 건 모든 대화를 과하게 분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성이 당신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를 파악하고 그녀가 조용히 당신에게 같은 생각을 하자고 요청하는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지한 관계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질문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죠.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듣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눈여겨보게 될 것은 그녀가 당신 곁에 있을 때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안는 방식, 얼마나 오래 안고 있는지, 손을 어디에 두는지 등은 그녀의 말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오해하는 다양한 종류의 포옹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말로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거리를 몸짓으로 좁힐 때 그녀가 진정으로 무엇을 전달하는지 자세히 분석합니다.